가격 하락은 뭔가 트리거가 없는 이상은 현재 상태에서는 저는 떨어지기 힘들다고 봅니다. 일부 상급지라고 했을 때 신고가 행진은 저는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627 대책 발표하고 지금 벌써 두 달이 이제 좀 지나갔네요. 그래서 기사 보니까 서울의 갭 투자 의심 거래가 87% 급감했다고 하는데 가장 큰 원인은 뭐고 시장 안정화의 신호로 좀 볼 수 있는 걸까요? 일단 가격을 결정하는 건 이제 수요와 공급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요적인 측면을 확실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줄인 거죠. 왜냐하면 대출을 최대 6억까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래가 지금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당연히 갭 투자를 할 수가 없겠죠. 갭 투자를 하려면 이제는 뭐 최소한 10억에서 20, 30억 가까운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장의 거래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데 자 이게 결국은 시장의 안정화, 가격의 하락을 의미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건 아니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사자세가 있고 이제 팔자세가 있는데 매도하는 입장에서는 이거를 굳이 지금 당장 매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당장 이것 때문에 뭐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당장 뭐 크게 꺾이고 그럴 일이 발생할 것 같진 않아요. 네, 뭔가 트리거가 있지 않는 이상은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그냥 이런 상태로 아주 소수의 거래로 약간의 신고가를 치는 지역도 있고 올라가는 지역도 있고 근데 분명한 거는 경기 침체가 올 거냐 안 올 거냐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하나씩 여쭤보면 지금 어쨌든 지금 거래 절벽인 상황인데 고강도 대출이죠. 서울 아파트 거래량 급감하고 분양권, 입주권 거래도 반토막이 났다고 하는데 이런 그럼 거래 절벽 현상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거래 절벽 현상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근데 그것 때문에 가격 하락은 아닐 것이다. 그렇죠. 가격 하락은 뭔가 트리거가 없는 이상은 현재 상태에서는 저는 떨어지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고가 부동산 시장은 저는 이제 요즘에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을 보면서 아주 특이한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 미국도 지금 주식시장이 몇 종목이 끌고 가잖아요. 나머지 종목은 지금 완전 다 빌빌대고 있는데 몇 개 종목들이 끌고 가는 거거든요. 서울의 부동산 시장도 보면은 고가 시장이 일부 시장이 끌고 가는 거예요. 서울의 대부분의 또 외곽 지역이나 이런 데는 20일 전에 고점을 회복 못한 지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제 그 고가의 이런 시장들이 전체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지금 발생을 좀 하고 있다. 좀 말씀하신 대로 대책 발표 후에 한 달 만에 주택가격 전망 지수가 다시 반등했는데 정부 정책 효과가 단기간에 그칠 것이라 시장의 우려가 있는데 일단은 주택가격 전망 지수 반등한 건 사실인지랑 이런 우려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이거는 당연히 반등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거는 살짝 어떻게 보면 후행 지표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 선행 지표가 있어요. 선행 지표가 있고 후행 지표가 있는데 부동산 시장의 선행 지표는 뭐냐면 어떤 데이터가 훨씬 더 정확하냐면요. 공인중개사분들이 전망하는 그리고 KB부동산에서 발표하는 아주 좋은 데이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매매 전세 가격 전망 지수라고 하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요게 지금 매매 시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100보다 높은 상승인데 얘가 지금 7월 말에 100보다 확 떨어졌죠? 즉 이제 공인중개사분들은 근데 100보다 약간 작으니까 그래서 약간 약보합 정도로 시장이 움직일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좀 더 향후의 전망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매매가격 전망 지수가 지금 20년부터 25년까지 봤을 때는 최근 5년 동안은 좀 주택가격과 비슷하게 움직였나요? 거의 똑같아요. 네, 거의 정확합니다. 이 데이터. 아무래도 현장에 계신 분들이 맞아요. 이야기니까. 그래서 현장에 계신 분들이 빅데이터가 모여서 이 지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조금 더 선행하는 그래서 좀 더 미래의 부동산 가격을 이야기하는데 전망하는데 이게 이 데이터가 좀 더 도움이 됩니다. 근데 신고가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거래가 없는데도 서울에 어디가 신고가를 치고 있는 건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리치고에 들어가면 여기 대장시황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대장시황. 대왕시장. 그러니까 대장 아파트들의 지금 시황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이제 딱 들어가면 주식 차트처럼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나스닥의 S&P 500의 그거 보는 것 같네요. 딱 그겁니다. 그래서 요 네모난 게 시가총액. 요 네모난 게 시가총액이에요. 근데 빨가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상승, 파란색 하락, 그 다음에 까만색은 이제 보합. 근데 보시면 지금 레미안 원빌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7.6% 지금 올랐죠. 그 다음에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여기도 지금 8.8% 올랐고요. 그래서 여전히 일부 지역들에서는 여전히 이렇게 지금 강세를 띠고 있는 여기서 이제 촬영장에서 지금 멀지 않은 마레프 여기도 지금 목동 신시가지 7단지 이런 데들은 여전히 지금 강세인 상황을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죠. 좋은 동네 위주로 어쨌든 오르는 듯한 느낌이네. 서초구, 그렇죠. 강남구,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이제
목동도 이제 좀 좋은 동네니까. 맞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서울의 상급지라 아니면 네. 중상급지라 불리는 것들은 신고가 치는 곳들이 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 거죠? 아니 이분들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야 될 텐데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래서 막 원래 6.27 대책 나왔을 때 이제 6억 이상 안 되기 때문에 강남 상구도 이제 끝났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현금이 뭐 무한정 있는 맞아요. 게 아니다.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여기서의 끝났다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수요자가 원래는 100명 있었으면 이 수요자가 한 10, 20으로 급감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요자가 굉장히 작아지고 실제로 거래가 작은 것만 틀림없지만 이 대출 규제를 한 것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떨어져야 되는 이유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아주 작은 거래 속에서도 여전히 약간의 신고가 거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아직은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현상이 일부 상급지라고 했을 때 신고가 행진은 앞으로도 계속되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건은 뭐냐면요. 지금 고가 시장이 계속 이렇게 잘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미국 주식 시장과 코인 시장의 호황이에요. 이 두 시장이 지금처럼 견고한 상승세를 유지하는 한 이 고가 시장의 부동산 시장은 저는 계속 신고가 행진을 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거기서 돈을 버신 분들이 뭘 사겠어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혹시라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 시장이 무너진다. 그럼 이제 저는 고가 시장도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가능성을 아주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경기 침체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경기 침체가 지금 온다라는 신호라든가 징조가 뭐 있나요? 요즘 뭐 경기 침체가 사실 한 2년 전부터 미국 경기 침체 온다는 얘기 듣다가 양치기 소년 같은 느낌이 돼버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정치가 경제를 흔들어 버리고 있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국이나 미국이나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전 같았으면 벌써 경기 침체가 터졌어도 지금 진작 터졌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정치가 경제를 뒤로 이제 밀어 올리면서 계속 이런 현상들이 지금 터지지 않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 가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요즘에 이제 저는 제가 느끼는 거는 제가 이제 보고 있는 몇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미국의 이제 부동산 신용경색을 보여주는 이런 데이터나 그 다음에 또 미국에서 이제 엄청난 투자 그루인 지금 하워드 막스도 지금 주식시장에 대해서 일부 좀 버블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또 경고를 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런 경고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상황을 보면은 여러 가지 지금 대출 연체율이나 경매 건수 증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분명히 지금 엄청 지금 무너지고 있다. 그런데 뭔가 여기 결정적인 트리거가 아직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결국에는 언제 터지느냐의 문제지 터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올해 가을 정도를 저는 계속 좀 보고 있는데 가을이면 이제 다 10월. 왔죠. 네, 9월, 10월. 그래서 가을이 왜요? 보통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조금 경제에 안 좋았던 충격이 왔을 때는 거의 항상 가을에 왔거든요. 역사적으로 9월에 증시가 원래 별로 안 좋다고 맞습니다. 하던데.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및 지금 이제 환율이 또 다시 또 상당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1,400원을 돌파를 하는 다시 그 순간이 오게 되면 뭔가 다시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질 수도 있지 않을까.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의 경기 침체가 가지 않는 이유는 전 세계가 지금 AI 이런 열풍 정도가 아니라 이 AI를 누가 좀 더 이 AI를 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이 권력 파워가 지금 걸려 있다 보니까 말 그대로 국가의 사활을 걸고 지금 AI를 어떻게든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경제의 성장의 동력이 또 굉장히 강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경기 침체가 계속 어떻게 보면 좀 원래 예전 사이클에 비해서는 좀 늦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인데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확률적으로는 저는 그래도 경기 침체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6.27 대책 다시 여쭤보면 전문가들은 수요 억제책의 효과가 3에서 6개월에 불과하다고 이제 지적하던데 네. 그러면 이번 6.27 대책 역시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울의 고가 지역과 그 나머지 지역을 좀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나머지 지역은 사실은 대출 6억 해주면 갖고 있는 돈 몇 억 해서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서울의 고가 시장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는 꽤 오래 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갑자기 없던 돈 몇 억이 생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대출 6억으로 완전 묶어놨잖아요. 그 이상 대출 안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몇 개월 더 지났다고 내가 없던 몇 억이 생겨요? 그럴 일은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단기적인 효과는 아니고 그냥 계속 갈 것 같아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량 자체가 절대로 늘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시장이 상승하는 거
이거는 작은 거래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국은 이것들이 시장의 왜곡 현상을 저는 좀 더 심화시킬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고 실제로 있어요. 오른 거는 일부 지역에 몇 건밖에 안 되는데 맞아요. 어쨌든 상승이 찍혀버리니까 맞아요. 이거 유기치 대책에도 집값은 오르는 거구나. 정부가 이 집값을 잡을 수가 없다. 그렇죠. 이렇게 기사가 나올 텐데 그럼 이제 대출 규제로 서울 진입이 아무래도 어려워진 수요자들이 하남 등 경기도 인접 지역으로 눈을 돌리면서 옆세권 아파트 가격의 신고가를 또 경신하고 있다는데 사실인지라 풍선 효과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은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네. 6억 이하짜리 거래가 많이 늘고 있는 날을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잖아요. 방금 얘기하신 이제 경기도 하남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지금 경기도 하남의 지금 월간 거래량 데이터예요. 보시는 것처럼 6월 달에 620건, 7월 달에 지금 235건. 그러니까 지금 촬영 일자가 8월 28일이니까 거의 다 이제 신고가 된 거거든요. 네. 7월 달 같은 경우에. 근데 7월 달에 지금 가격대별 거래량을 보면은, 자, 보시면은, 6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30억 이하의 아파트가 그래도 26건 정도 있었잖아요. 근데 7월 달에는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15억 이하짜리도 343건에서 지금 117건으로 줄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억 이하. 그래서 5억에서 9억 사이. 이 아파트도 이제 보시면 요게 지금 한 6월 달에 200건 정도 되는데 요게 7월 달은 지금 106건 정도 되거든요. 이걸 봐도 일단은 고가 거래, 특히 이제 15억 이상 아파트는 정말로 많이 줄었고, 그 다음에 이제 9억 이하짜리도 확실히 전체적인 건수는 확실하게 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일부 기사에서 얘기하는 뭐 옆세권 아파트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아주 이제 극소수의 일부 이야기인 걸로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올해 9월부터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하 거의 시작할 분위기인데 파월도 이제 이야기했죠, 연준 의장. 그럼 한국도 어느 정도 따라갈 텐데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의 전세 매매 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당연히 금리 인하는 어쨌든 집값 상승에는 플러스적인 요소이긴 하니까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는 기본적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의 호재가 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금리 인하를 왜 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미국도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를 하는 거고, 그에 따라서 한국도 금리 인하를 될 텐데, 제가 예전부터 항상 주장을 했지만 금리를 내리는 중간이 아니라 금리를 다 내려서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완전 바닥을 찍었을 때, 그때가 이제 저는 찐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금리는 여전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은 아직은 미치긴 힘들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지역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 지금 지방 부동산 시장은 지금 상당히 저평가고 정말로 공급이 작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내년 말 안에 2026년 말 안에 지방 계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무조건 내 집 마련을 해야 됩니다. 진짜 이거 이때 못하면 큰일 나는데, 이런 시장에는 더 도움이 되겠죠. 왜냐하면 금리가 떨어지니까. 안 그래도 지금 집값이 저평가되고 공급이 없는데 금리 떨어지면 집을 사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땐 꼭 집을 사야 된다. 26년 말 안에는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 26년. 말 안에. 상당수의 지방 지역은 정말 꼭 집 사셔야 돼요. 이때 집 못 사시면은 정말 후회할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아요. 자, 그러면 집값 얘기해 주셔서 공급 부족 문제와 전세 시장 요즘 불안도 맞물려서 2026년에서 27년에 더 큰 폭의 집값 상승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올해 9월에서 이제 12월 4개월 남았고 내년 수도권 부동산 집값 전망해 주신다면. 네. 자,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건 수요와 공급이 있습니다. 자, 일단 공급은 확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3년 동안요, 26, 27, 28년은 40년 만에 지금 사상 최악의 공급 부족 사태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거예요. 공급은 부족하다. 네. 자, 그럼 이제 수요가 문제죠? 자, 그런데 수요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게 고평가냐 저평가냐고 굉장히 중요한데, 고평가 시장이고 또 대출 6억까지밖에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어느 정도 수요가 붙기가 한계가 있는데, 지방 시장은 이미 저평가된 곳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작년부터는 제가 울산 얘기를 계속 했었고, 올해부터는 제가 대구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울산도 좋아지고 있고, 대구도 이제 좋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나머지 지방 지역들도 내년 어느 지금을 바닥으로 해서 다 이제 올라갈 게 너무 훤히 보여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이냐면, 제가 사실 뭐 집 사라 이런 얘기를 거의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도 지금 제가 올해 지금 두 번째 집을 제가 지난주에 또 제가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왜 제가 이제 집을 좀 이제는 좀 사야 되냐. 근데 모든 지역은 아닙니다. 자, 보시면, 자, 먼저 요게 이제 1990년부터 연도별 아파트, 신규 아파트 공급 데이터예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으로 26, 27, 28년까지는 어때요? 없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29년인데, 요거는 이제 이주 및 철거 단계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이고, 요 다음 건 관리 처분 인가입니다. 이거를 합해도 공급이 얼마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동안 전국적으로 사상 최악의 공급
절벽 사태가 와요. 이런 일을 차트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번도 없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 여기에 지금 불을 끼얹는 일이 최근에 2개가 터졌어요. 그게 뭐냐? 먼저 그거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 자, 최근에 이제 공사비가 얼마나 많이 올랐냐면요. 이게 이제 건설 공사비 지수라고 하는 데이터인데 코로나 때 이때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이때 2년 동안에만 25%가 올랐습니다. 최근 5년 동안요 30% 이상이 증가했어요. 공사비가. 자, 그런데 앞으로 공사비가 훨씬 더 많이 증가하게 생겼습니다. 이거는요 서울이나 지방이나 똑같아요. 공사비 올라가는 건. 자,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첫 번째는 바로 이 제로 에너지 규제입니다. 요게 지금 6월 30일부터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지금 민간 아파트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로 에너지 건축물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된 거고요. 그래서 고성능 단열재, 이중 창호, 신재생 에너지 설비, 이게 설치가 의무화가 됐습니다. 네. 무조건 해야 되는 거 필수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공공주택, 아파트 공사비가 얼마나 올라갈 수 있냐? 최대 8% 올라갈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확정인 거예요. 그래서 6월 30일 이후분부터는 지금 어떻게 되느냐? 아파트를 고성능 단열재도 써야 되고, 이중 창호도 써야 되고, 한마디로 더 공사비가 지금 많이 들어가게 생긴 거고, 네. 이로 인해서 공사비가 올라가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최근 통과된 바로 노란 봉투법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저는 앞으로 분양가가 상승할 가능성을 꽤 높게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건축업이나 건설업이나 제조업, 조선업 이렇게 다단계 하청 구조가 많은 업종에서는 노란 봉투법의 영향이 아주 클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건설 현장에도 최소한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 개 하청 업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노란 봉투법 때문에 이 하청 노동자들도 원청을 상대로 단체 교섭이나 파업을 이제 요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현장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럼 이게 다 뭐예요? 비용이 폭증을 하는 겁니다. 시간이 돈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노동 분쟁 비용이 증가하고 그리고 공사가 중단되는 일도 종종 일어나게 될 거고요. 그로 인해서 공사비, 금융비용이 증가할 거고 분양가까지 상승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노란 봉투법으로 인해서 분양가가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것도 제가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자, 시나리오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예상 상승률 5%, 요게 이제 낮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확률적으로 이제 가장 높은 시나리오가 공사비 지금 한 10%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공사비가 대형 파업이나 현장 봉쇄 막 이런 일이 생기면 공사비가 최대 15에서 2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돼도요, 지금 세대당 공사비가 지금 확률이 제일 높은 약 10% 올라간다고 봤을 때 이게 2억 3천이에요. 공사비만. 땅값이랑 뭐 기타 비용들 다 빼고요. 네, 그래서 제로 에너지 규제와 이 노란 봉투법 때문에 앞으로 분양가는 더더욱더 올라가게 됐다.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지금 지방 부동산 시장은 안 좋죠. 그나마 분양가가 올라가도 서울의 고가 시장 이런 데 좋은 시장은 비싸게 팔아도 비싸게 분양해도 분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 시장은 어떻게 했어요? 아직은 안 좋은 지방 시장은 분양이 힘들죠.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분위기가 안 좋은 대부분의 지방은요, 신축 공급이 더더욱더 힘들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난 25년 동안의 건설 공사비 지수 데이터인데요. 금융위기 이후에 한번 크게 올랐고요. 최근에 코로나 때 한번 크게 올랐는데 앞으로 또 크게 올라가게 생겼습니다. 이 제로 에너지와 노란 봉투법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신축에 대한 희소성이 저는 훨씬 더 얼죽신 시대가 저는 올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지방에 보면은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경기도 일부랑 지방의 신축 아파트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거는 저는 엄청나게 좋은 투자가 기회가 저는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제가 4월 달에 사고 제가 8월 달에 지난주에 산 게 전부 다 이런 거예요. 자, 지방에도 이제 아파트 지으려면 제로 에너지 규제에 들어가고요. 노란폭도 영향 받습니다. 분야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저평가된 지역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고, 대다수의 지방 지역은 올해 말이나 내년 어느 즈음을 기점으로 해서 대바닥 찍고 이제 본격적인 상승의 시대가 올 거예요. 그리고 공급은 아주 작아지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아직 내 집 마련을 안 하셨거나 혹시라도 전세 살 거 고민하시는 분들, 무조건 내 집 마련 하시고요. 그리고 전세도 이제 살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것도 데이터를 결합해보면 바로 답이 나오는데, 자, 요 데이터가 뭐냐면 이제 전국의 매매 전세 수급이라고 하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얘가 100보다 위에 있으면 전세가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거예요. 공급보다 전세가 수요가 많으면 전세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자, 그런데 앞으로 공급이 40년 만에 사상 최악의 신규 아파트 공급이 있습니다. 자, 지금 전국에서 제일 낮은 데가 대구인데요. 대구도 130 정도 합니다. 대다수의 100보다 높다는 얘기는
수요가 더 많은 거예요, 공급보다. 전세가 부족하군요. 그렇죠. 전세가 지금 부족해요, 수요에 비해서. 근데 앞으로 새 아파트는 더 없어. 네. 그럼 전세 수급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특히 내후년에 보세요. 27년에 보면은 전부 다 한 150 위로 다 올라가실 거예요. 그러면 전세가가 올라갈 거고 이것들이 매매가를 또 엄청나게 밀어 올릴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26년 말 안에는, 26년이 끝나기 전에는 지방의 모든 지역은 아니지만 웬만한 지역은요, 반드시 내 집 마련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 놓치면 아마 후회하실 거예요. 지금은 아닌 건가요? 지금인 지역도 있어요. 네, 지금인 지역도 있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거예요. 저는 항상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는 무릎 밑에서 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무릎 밑에서. 근데 지금 이미 발바닥인 지역도 있고, 근데 그 어떤 지역이라 할지라도 내년 말 정도까지는 그래도 무릎일 것 같거든요. 네, 치고 올라가는 지역이 있어도 한 무릎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 말 안에는 꼭 좀 내 집 마련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전국을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수도권만 딱 쳤을 때는요? 수도권만 했을 때는 일단 거품이 없는 지역은 강남 고가 시장 빼놓고 서울도 저는 그렇게 외곽 지역은 거품이 아주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조종이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올 때와 안 올 때 시나리오가 좀 다른데 경기 침체가 혹시라도 온다. 그러면 서울도 내 집 마련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서울도 지금 대표님의 의견은 지금 당장보다는 경기 침체가 오는 시나리오를 좀 더 보고 계시니까 맞습니다. 조정이 왔을 때 근데 더 떨어지고 이렇게 뭐 계속 기다리자가 아니라 맞습니다. 그때 26년 말까지는 이제 사긴 사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혹시라도 경기 침체가 안 올 수도 있잖아요. 네. 자, 그럴 때는 수도권 외곽 지역, 그 다음에 상당수의 지방 지역은 내년 말 안이 최고의 매수 기회가 될 겁니다. 올해 이제 9월에서 12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좌우할 가장 핵심적인 변수는 뭘까요? 글쎄요, 저는 올해 9월, 10월, 11월, 12월 어느 즈음에 뭔가 좀 문제가 좀 심각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률적으로 좀 높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연말에도 일단 환율을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율. 그 다음에 지금 트럼프 이제 관세 이슈가 사실 거의 다 이제 끝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관세로 인한 관세 충격으로 인한 물가 상승의 충격이 이제 아마 이제 한두 달 뒤부터 올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다양한 경제 지표들이 바뀌고 저는 좋은 쪽보다는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될 확률을 좀 높게 보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아마 환율로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환율을 잘 좀 지켜보시면서 올해 하반기에 부동산 시장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또 뭐 2차 규제를 지금 또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또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지금은 정말로 경제가 살얼음판을 저는 걷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이 살얼음판이 깨질지 모르는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인데,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돼요. 이거 자칫 이런 시기에 뭔가 좀 정책 잘못 펴면은 진짜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뭔가 좀 시장을 너무 이제 잡으려고 하는 이런 정책들보다는 조금 워워해주는 저는 정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대출을 더 이상 안 해줘서 묶는 이것 때문에 시장에 충격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수요만 딱 줄이는 거니까. 근데 이거보다 뭔가 세서 당장 뭔가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은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나 저는 지금같이 불안불안한 시장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향후 가장 떡상할 부동산 투자 유망 지역, 리쇼 김기현 대표님께서 특별 무료 강연을 이제 9월 20일 토요일 날 준비하셨다고. 이거 무료인 거죠? 네, 무료입니다. 5년 만에 다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게 된 이유. 네. 9월 20일 이제 1부 행사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맞습니다. 110명이 신청할 수 있고, 2부가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네. 또 110명 신청할 수 있는 네. 강남구 네. 이제 세택에서 합니다. 컨벤션 센터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날 뭐 짧게 어떤 이야기 하실 건가요? 제가 왜 다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게 됐는지, 네. 그리고 왜 하필이면 이 지역을 샀는지.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 모든 데이터를 제가 다 보고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여기는 떡상할 수밖에 없다. 그런 유망 지역을 조금 더 방송보다는 훨씬 더 오픈하겠네요. 모든 걸 다 거의 다 오픈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님이 이제 행사가 강연이 뭐 무료니까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로 신청 폼 남겨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신청하시면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